콩팥은 하루 24시간 우리 몸에 노폐물 걸러내고 혈압, 또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정수기 같은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이 콩팥은 망가져도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미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진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건강할 때 내가 뭘 먹고 어떤 습관을 들여야지 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콩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물입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 종일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 소변이 줄어들고 걸러내야 할 찌꺼기들이 그대로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콩팥에 과부하가 걸려요. 시간이 지나면 결석이 생기거나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신부전이나 이미 신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오히려 수분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그냥 순수한 물이어야 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걸로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카페인이나 당분이 오히려 탈수를 심하게 만들고 콩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료 말고 맑은 물을 습관처럼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이미 항산화 과일로 유명하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이 성분이 활성산소가 내 몸의 혈관을 손상하는 걸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콩팥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게 되면 그런 손상을 줄여주고 콩팥 기능이 빨리 떨어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블루베리를 대표적인 신장 친화 과일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요거트에 올리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간단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가 콩팥에 흔한 과일이라서 안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콩팥 건강에 아주 좋은 과일이 바로 사과예요. 펙틴이라고 하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안정시켜 주는데 이 당뇨하고 고지혈증이 만성 신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사과 한 알이 간접적으로 콩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칼륨 함량에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에 비해서 사과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신장병 예방 차원에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물론 이미 나는 말기 신부전이다 그러면 모든 과일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건강한 분이라든지 초기 예방 단계에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이란 점에서 참 착하고 기특하다, 맛까지 좋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하게 되면 염증을 없애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 대표 성분이잖아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액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결국 콩팥이 매일 감내해야 되는 혈관 압박이 줄어들고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생선을 좀 먹기 싫어 하시는 분이라면 식물성 오메가3 대표적으로 들기름 추천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왕 중 왕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마유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추천한 건강 오일들 대표적으로 아마씨유, 호두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오메가3 함량이 제일 높은 게 60% 봤더니 생들기름이에요. 아마씨유도 53%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올리브유 오메가3 때문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메가3 0.7%밖에 안 돼요. 들기름 60%, 올리브유 0.7%입니다. 들기름이 월등하구나. 단 들기름을 고를 때는 뭘 확인하셔라? 냉압착을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들깨를 안 볶고 직접 방앗간에 가서 짰어요. 그거 냉압착 아닙니다. 짜는 기계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냉압착이 아니에요. 그 열로도 산패될 수 있는 게 바로 들기름. 굉장히 예민한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얘기하잖아요. 올리브유처럼 딱 한 번만 짜낸 들기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 좀 더 궁금해 그러면 유튜브에서 H 들기름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오메가3가 만성 신장병 환자의 염증을 줄이고 단백뇨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 하게 되면 두뇌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을 동시에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50대 이후다 그럼 꼭 챙겨야 될 기름, 네, 들기름으로 꼽히고 있고, 최근에 주변에서 보면 뭐 나는 고지혈증이 있어서, 나는 중성지방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 건강 챙겨야 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건강을 위해서 들기름 매일 아침에 챙겨 먹는다 한 스푼씩 하시는 분들이 정말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는 아시는 거죠. 등푸른 생선, 들기름 많이 드세요. 5번째,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잎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색깔이 진하잖아요. 영양소도 강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에게 이 잎 채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야? 네, 바로 칼륨 때문에 그래요. 잎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콩팥이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고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정지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단계에서는 진한 잎 채소들이 든든한 보호식품이 될 수 있지만 진단받은 환자다. 그럼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담 후에 섭취를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콩팥은 망가지고 나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물, 블루베리, 사과, 오메가3, 짙은 잎채소까지 우리 식탁에서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평소에 이런 음식들 꾸준히 잘 챙기고 짠 음식, 과식 이런 나쁜 습관을 좀 줄여나가는 게 이게 바로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나 콩팥 위해서 식탁에 다 그런 걸로 채울 거야.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